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의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 이지젯을 타고 영국 맨체스터에서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라는 곳까지 다녀왔어요. 북아일랜드지만 영국 국내선입니다. 유럽의 이지젯 하면은 라이언에어, vueling과 함께 그 이용자들 사이에서 욕부터 튀어나오는 저비용 항공사들인데요. 맨체스터 간 김에 이지젯을 제일 먼저 탔습니다. 오늘 타게 되는 이지젯은 영국 회사예요. 영국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유럽 여러 나라를 미친듯이 다니고 있습니다. 얘네가 그 영국 회사라서 브렉시트 때 유로존 내에서 자유롭게 못 다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지젯 유럽이라는 걸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맨체스터 공항입니다. 이지젯은 1터미널을 쓰고 있고요. 체크인 카운터는 2시간 반 전에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얘네는 온라인 체크인을 안 하시고 현장에 와서 대면 체크인을 하시면 돈을 받아요. 하나의 서비스피 개념으로 돈을 받으니까 꼭 사전에 온라인 체크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지젯 어플에서 체크인을 했고요. 출발 30일 전부터 2시간 전까지 온라인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잘 모르고 카운터로 가셔가지고 그 망할 놈의 유럽 저비용항공사라고 하는 게 많은데 이게 규정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지젯은 기내 수화물에도 돈을 받아요. 그 발밑에 들어갈 만한 작은 가방 하나는 그 무료로 들고 타는데 기내용 캐리어 이거 돈을 받습니다. 그 오버헤드빈, 기내 선반 사용료를 징수를 하더라고요. 저는 백팩이 커가지고 사전에 구매를 갈겼고요. 붙이는 짐 추가도 물론 돈을 받습니다. 이지젯이 약간 미친놈인 게 요 구간에서는 기내로 갖고 들어가는 기내 수화물 요금이 붙이는 짐보다 비싸거나 아니면 좀 비슷해서 요거 머리를 좀 잘 써야 됩니다. 아무튼 짐을 추가하시고 나서 그 수화물 붙이실 분들은 온라인 체크인한 거 프린트랑 모바일 패스로 이렇게 여권하고 보여주시고 짐 붙이시면 완료입니다. 뭔가 리니지 현질하듯이 그 편하게 랩업을 하고 싶으면 돈 내면 해줌 뭐 이런 느낌이라서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속하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 부츠, 드럭스토어하고 스타벅스가 제일 먼저 보이고요. 저는 오늘 라운지 먼저 가보려고요. 여기는 더 라운지 앱으로 가능한 라운지가 2곳이 있는데 이스케이프 라운지라는 데를 와서 후딱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냥 뭐 배만 채우기 좋아요. 라운지를 나와서 공항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나오고요. 여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실 때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내가 타러 가야 되는 게이트 번호가 표 받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고 출발 30-40분 전에 이 전광판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어요. 까딱하다가는 비행기 놓칩니다. 저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흡연실을 찾아갔고요. 한층 올라가면 있는 흡연장으로 가서 비행기들을 좀 구경을 하고요. 이지젯을 타실 때 어플을 깔고 나서 모바일로 체크인을 하고 나면 비행 정보가 연동이 돼요. 그 포인트 투 포인트 항공사의 표본답게 내가 탈 비행기가 어디서 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탈 녀석은 파리에서 맨체스터로 오고 있네요. 자, 드디어 게이트 번호가 떴습니다. 34C. 빠르게 이동을 해볼게요. 맨체스터 1터미널은 게이트가 사방팔방으로 있더라고요. 아까 그 홀에 사람이 오지게 많은 게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타고 가는 게이트는 계단을 내려가면 나오고요. 걸어서 탑승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밖으로 오늘 타고 갈 이지젯의 A320 항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LCC 대장 라이언에어가 보잉 737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랑은 또 대조적으로 이지젯은 A320 패밀리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영국 이지젯 소속 비행기고요. 8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을 베이스로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있어요. 참고로 그 유럽 내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이지젯 항공기들은 전부 오스트리아 이지젯, 그 이지젯 유럽 등록 기재들이라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브렉시트 때문에 이지젯 영국 본사 그 등록 기재들은 영국하고 유럽 사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항공기는 파리에서 방금 왔기 때문에 파리에서 온 승객들이 다 내리고 나서 그다음에 짐도 다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타게 됩니다. 이제 짐이 빠지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무튼 한번 스케줄이 밀리면은 뒤로 줄줄이 밀리기 때문에 아마 짐 빠지는 동시에 쓰레기만 대충 치우고 호다닥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내 수험을 측정하는 바스켓이 이렇게 앞에 있기는 한데요. 오늘은 이걸 또 쌩까고 그냥 바로 보딩을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모바일 보딩 패스로 확인을 하고 걸어서 비행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기내 수화물을 샀더니 스피디 보딩까지 한꺼번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저비용 항공사들, 특히 규모가 작은 공항들은 버스로 이동해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보로 이동해서 탑승하는 게 많아요. 안전 라인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진 찍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딱히 제지하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맨 뒷좌석을 돈 내고 지정을 했어요. 사실 유럽 LCC들은 좌석 랜덤 게임이 묘미기는 한데 맨체스터는 또 뒤쪽으로도 탑승을 한다 그래서 과감하게 뒤쪽으로 지정을 하고 탔습니다. 뒤로도 이렇게 계단을 올라서 탑승을 하게 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EasyJet A320 좌석 배열 33 배열. 저는 맨 뒤에서 세 번째 자리고요. 오늘 타는 A320에는 186석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어부산이나 에어로케이 동일 기종보다 한 줄 정도 6석이 더 많네요. 자, 이제 제 자리 창가로 가서 앉아볼게요. 일단은 청소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주 더럽습니다. 이게 쉴 틈 없이 빡세게 돌릴 것 같은데 시트 청소는 언제 하나 모르겠네요. 호레비 냄새 날 것 같아요. 앉았으니까 좌석 간격을 재볼게요. 바스켓이 이렇게 걸리적거리지만 아이폰이 가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살짝 하는 정도의 좌석 간격입니다. 세로로는 또 안 돼요. 다음에 무릎을 접으면 그나마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잠시 제주항공 좌석 간격을 가져와서 보면 제주항공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지젯 앞에 평등하도록 좌석 등받이는 못 제끼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밥상을 내리면 시트 면적이 넓지 않아가지고 밥상도 되게 귀엽게 있습니다. 세이프티 카드 인증을 바로 하고요. A319, 320. 오늘은 320입니다. 그 다음에 기내 스낵 판매 책자예요. 40분 정도 걸리는 초단거리라서 뭘 사먹는다면 스낵이 적당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승객들이 후딱후딱 다 타고 있고요. 도어가 앞뒤로 있어가지고 이거 잘 판단하고 타야겠어요. 아무튼 이제 승객들이 다 탔고요. 앞뒤로 개방된 도어를 전부 다 닫았습니다. 기내 모니터가 없으니까 안전시범을 승무원들이 보여주고요. 항공기가 푸시백을 하고 이제 벨파스트로 출발을 합니다. 맨체스터 공항 옆으로 공원들이 있어요. 구글 맵에 보면 런웨이 비지터 공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간단한 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어서 맨체스터 공항을 오가는 비행기를 마음껏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비행기를 타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공항 옆으로 양떼 목장도 있고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착륙 소리가 되게 클 텐데 양들은 그냥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항공기가 이륙을 해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로 갑니다. 벨파스트에도 공항이 2개가 있어요. 오늘 가는 거는 벨파스트 국제공항이고요. 벨파스트 시내까지 차로 한 3-40분 정도 걸리는 좀 외곽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항은 벨파스트 시티공항이라고 저는 시간대가 안 맞아서 벨파스트 국제공항으로 갔지만 여기가 시내랑 훨씬 가까워요. 맨체스터 상공으로 올라왔고요. 바로 맨시티 에티하드 스타디움이 보입니다. 조금 더 옆으로 가면 맨유의 올드 트래포드도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순환 고도로 올라와서 이제 화장실로 가볼게요. 이지젯의 A320 요 녀석은 후방에 2개의 화장실이 있어요. 갤리는 최소한으로 되게 작게 해놨고요. 화장실 문 앞에 점프 시트가 있습니다. 자, 문 따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좁은 관짝 같은 화장실입니다. 변기 위로 화장지가 있고 아무튼 굉장히 좁은 화장실이네요. 빠르게 용무를 마치고 다시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기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구간인데도 승객들이 맥주를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자, 자리로 다시 와서 얼마 안 가서 창밖으로 상남자 그 자체의 섬 맨섬이 보이고요. 진짜 떴다가 섬 한 개 보고 나면 바로 아일랜드 섬이 바로 보입니다. 약간 김포에서 제주 가는 느낌이에요.
자, 거의 다 왔고요. 이지젯 로고만 가리면은 제주항공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인스타 스토리에 제주항공 태그해가지고 리그램 하나 안 하나 올려봤는데 제주항공 안 낚이더라고요. 똑똑해. 약 40여 분의 비행을 마치고 이제 벨파스트 국제공항으로 항공기가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지젯하고 라이언에어 항공기들이 많더라고요. 목표는 라이언에어를 탔는데 그건 또 잊을만 할 때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륙을 무사히 마쳤고요. 먼저 와 있는 이지젯 항공기 바로 옆에 주기를 합니다. 내릴 때도 이렇게 걸어서 터미널까지 이동을 하나 봐요. 옆에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걸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내려야 돼요. 그 앞뒤 도어를 둘 다 개방하기 때문에 승객들이 한 2배 빨리 내릴 것 같습니다. 이러면 또 정비 시간도 줄고 빠르게 또 다음 승객 태우고 갈 수 있겠어요. 타고 왔던 자리를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이제 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국의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 이지젯 후기를 보셨는데요. 유럽 여러 도시, 듣도 보도 못한 도시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광범위하게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이지젯이나 라이언에어 이런 거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이게 요즘 유럽도 보면 루프트한자 같은 FSC들이 유럽 단거리를 제일 싼 걸로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화물도 돈을 받고 단거리에 옛날에는 샌드위치라도 줬는데 요즘 또 스낵을 판매를 해버리더라고요. 약간 LCC처럼 운영을 해버려서 유럽 단거리 이동하실 때는 이지젯 풀템이랑 FSC 풀템이랑 이렇게 다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아픕니다. 아무튼 오늘 이지젯은 워낙 짧은 구간이라서 무난하게 잘 이용을 했고요. 진분실이나 지연 결항 이런 거는 이지젯이고 뭐고 간에 그냥 요즘 유럽 자체가 개판 노답이에요. 에어프랑스나 루프트한자도 만만치 않게 분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지젯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 항공,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